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의 남아있는 숙제, 끝나지 않은 숙제는 무엇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파프리카. 세 번째, 파인애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숙제 첫 번째, 양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 여러분들의 관계,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끝난 건 맞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든지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고 계속 느낌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두 분의 에너지를 꺼내고요.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어볼게요. 오, 더 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풀은 말 그대로 타로의 시작 카드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의미도 시작입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런 느낌의 시작을 의미해요. 이 에너지를 두 분 사이의 메인 에너지로 볼 때는 일단 무엇인가를 털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 턴다라는 의미가 이 풀 카드의 의미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윈도우를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컴퓨터가 늦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싹 윈도우를 지우고 다시 깔고 새로운 컴퓨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이 더 풀 카드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 이제 과거에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은 이제 다 싹 리셋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보타로고 못된 채널이죠. 두 분이 이제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이제 너와의 모든 것들도 이제 다 싹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에너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 자체를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나는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카드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요, 시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죠. 일단 이 풀카드가 나와 있다면 과거의 무엇인가는 이제 다 버리자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앙금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싶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분의 감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에너지와 함께 타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오, 보트가 나옵니다. 그래요. 보트. 자, 인게이지먼트 링이 나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요 두 장으로 여러분이 돌아올 것만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나 봐요. 왠지 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걸 위더 스네이크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셀프 인덜전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솔직히요,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은요,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편은 부정적이라는 카드들을 그냥 대놓고 꺼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안 좋아요. 이분이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셀프 인덜전스가요, 자신을 탐닉한다는 거잖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관계를 하나 있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발언권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나는 그냥 그 관계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 리딩을 들어오시면 상대편 네가 어디다 대고 지금 어떤 쌍판대기로 지금 나한테 그따구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편이겠지만 상대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다, 내가 이용당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희생당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희생당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요. 솔직히 요 뿔카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분의 시작은 여러분들을 다 털고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시작인 걸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이분과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느낌이에요.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좀 큽니다. 많이 커요. 많이. 자, 여러분들 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부터 나오네요. 달 카드가 나와요. 킹 원즈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덱을요, 역방향을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장을 더 놔봅시다. 5개의 칼에 역방향이 나오네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월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여러분도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이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셔플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이렇게 하는데 엄청 뻑뻑해요. 지금 보통 셔플을 할 때 이렇게 뻑뻑하잖아요. 뭐 습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뻑뻑할 때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요, 상당히 정체되어 있거나 좀 꽉 막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의 카드를 꺼냈고, 이분의 지금 카드로 꺼내려고 하는데, 이제 뻑뻑하다면 이분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이별이 되고 나서 난 너무 좋았다, 자유스럽게 해방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이분을 글쎄요, 용서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카드들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셔플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이분이요, 뭔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요. 꺼내지지도 않네. 자, 9개의 펜타클의 역방향이고요. 나이트 원즈의 역방향이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에이스 펜타클도 역방향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여기에 정방향을 씁니다. 지금. 자, 언더라인은 5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참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 카드들입니다. 그 상대편이 꺼냈던 요 까만 카드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라는 느낌이에요. 바나나 우유를 사오라고 했는데 딸기 우유를 사간 거죠. 바나나 우유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나에게 바나나 우유가 아닌 딸기 우유를 사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갈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못 해준단 말이야, 나에게 딸기 우유를 사왔단 말이야,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았대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솔직히 얘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고요. 이분은
그럼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분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분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이 이분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겁니다. 서로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아무튼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역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5개의 칼, 역방향 빼고는 다 정방향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카드를 쭉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그럴 생각을 하는 것과는 똑같은 걸까요? 나는 돈가스를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진짜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돈가스가 먹고 싶지 않은데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냐? 말은 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에서 우러나는 말도 있죠. 즉, 거짓말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무엇인가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는 것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나를 다시 받아줄까? 나와 무엇인가 다시 할 여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기 싫다, 2번 다시 여러분과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내가 가봤자 뭐해,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더라인의 5개 컵의 역방향은요, 이게 후회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근데 여기 뒤집어져 있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후회해서 뭐해 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뭔가 진취적으로 나와서, 그래, 내가 여러분하고 사귈 때 못했던 것들, 뭐 새로운 공부, 뭐 새로운 취미,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정말 신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꿀꿀한 에너지를 꺼내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후회가 남는다, 뭐 이 정도까지로 그냥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제 느낌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카드들이요, 상당히 강해요. 아주 강해요. 이 관계를 다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를 남기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요, 이분이 기쁘고 좋았던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카드, 저는 타로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9개 펜타클이 나 혼자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해요. 그냥 금전적으로 볼 때는 왜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를 저금을 하고 내가 쇼핑할 거 쇼핑하고 부족하지 않게 사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막 그렇다고 뭐 페라리를 끌고 다니고 뭐 이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저축할 때 저축하고 그런 싱글 라이프를 의미해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지금 이분이요, 꿀꿀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너 정말 멋지게 산다라고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돈을 의미한다면 금전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조금 더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요, 여러분이란 사람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걸 위더 스네이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좀 큰 부분은 다 바란다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갈 때나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사랑의 어떤 이야기나 속삭임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져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솔직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상당히 못된 타로 리더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립적이지 않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이분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느낀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이분의 문제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와 있는 것들은요, 하나같이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가볼까? 라는 이런 방향성의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볼까? 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방어벽 같은 게 있어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방어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카드는 일단 보트입니다. 자, 보트는 배가 이렇게 떠내려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받는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요, 지금 이분하고의 관계는 끝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게 되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약혼 반지다. 즉 여러분과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인게이지먼트 링은 좀 많은 확률로 여러분이 다시 이분과 재결합을 원한다 라는 의미로도 쓰거든요. 자, 그런데 보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분이 화해를 할 것만 같아라는 에너지를 느낀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쪽으로 다가간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내가 화해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 충분히 가능한 카드기는 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저는 이 월드가, 이게 언더라인이었잖아요. 이 월드는 저는 사이클의 끝으로 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메이저 알카나가 22장이잖아요 0번부터 21번까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사랑이 한 사이클이라고 봤을 땐 이 사이클이 하나가 닫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이분에게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뭔가 화해를 할 것만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였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는 딸기 우유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나에게 돌아와줘,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5개의 칼이 좀 중요한데요, 5개의 칼은 상당히 잔인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잔인한 엔딩을 의미해요. 자, 근데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이 슬픔을 받아들인다도 가능한데, 여러분이 이분하고 다투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좀 이해를 해주자 라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냥 이 슬픈 엔딩을 받아들인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앞에 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요 2장은요, 제 느낌적으로는 요 킹 원즈가 이분으로 보여지고요, 킹 원즈는 상당히 멋있던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여성분이고 이분이 남성분이었다면 그냥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그 남자 진짜 남자스러웠지, 남성스럽게 진짜 멋지고 씩씩했지 라고 하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떠올리면 나는 감정이 복잡해져. 그 사람이 많이 그립고 생각도 많이 나고 가끔 눈물도 나고 그래. 하지만 이 슬픔을 받아들이자. 왜냐? 우리는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이 인게이지먼트 링은 그래도 화해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있잖아, 너가 나한테 계속 올 것만 같아? 라는 그 근거 없는 그런 생각들이, 생각이 아니죠, 느낌이죠. 그 느낌들이 계속 느껴져. 왠지 그냥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너가 전화가 올 것만 같아. 카톡 했잖아. 그러면 그냥 왜 뭐 파리바게뜨의 쿠폰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네가 보낸 카톡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 느낌은 그래요. 자, 그런데 얘를요, 완전히 바꿔서 해보자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가고 싶은 거고요, 화해하고 싶은 거고요, 너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여러분이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야, 나의 완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두 분의 에너지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은 어른스러운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분은 중딩의 화남이 있어요. 중딩의
그 참을 수 없는 깡다구라고 할까? 템퍼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도요,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했잖아요. 끝났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이 뿔이요, 이건 이렇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모든 걸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 이게 스피릿으로 떨어졌고요.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난 있잖아, 밖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웃고 있는데 마음 안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 나 되게 기뻐, 지금 스마일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대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너가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합니다. 카톡은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새롭게 만나는 분이랑 두 분이 커플 사진 찍어서 카톡 프로필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요 문장이 나와서요, 여러분.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자, 감정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는요,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적응하자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뭐 미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 대한 미련도 있고 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에 타협하다라는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나왔나 봐요. 상대편이라는 사람과는 끝났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저는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에너지는 이분을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왠지 올 것만 같은데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인게이지먼트링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과 정확하게 정리 다 안 된 상태에서 좋은 사람 만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바나나 우유 사오라고 했는데 딸기 우유 사오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분은 CU 한 군데를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CU 가서 바나나 우유가 없으면 그 옆에 있는 CU 가서 바나나 우유 사온다는 말이죠. 새롭게 만난다는 이 사람이. 그런데 본인은 딸기 우유 던져놓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다는 말인 거죠. 어떡해. 자, 이분 봅시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나는 있잖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들을 수 없어. 그게 나의 마음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문장이요, 어떤 의미로 이 메시지를 지금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러분의 그 소리라는 것,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여러분만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난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져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나의 이 감정을 너와 공유하게 될 때 너가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요, 갖고 있는 다소 여러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불만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즉 딸기 우유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분을 깔까봐 그 부분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두 분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냐면 다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5번 칼도 나오고 5번 컵도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분이 조금 마찰이 심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일단은 메시지를 꺼냈잖아요. 만약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할 마음은 있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가 남아는 있는데요, 본인이 거부하는 것 1, 그리고 여러분이 안 받아줄 거 2,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 문장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점점 너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교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줄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솔직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요, 이 카드가 맞죠. 이분에 대한 뭔가 잔잔한 미련이나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하고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요. Communication is ke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대화가 열쇠가 된다. 뉴문인 제미나이죠.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는 지났습니다. 뉴문은 제미나이 때 뜨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7일 날 떴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쯤에 뜨는 게 뉴문인데 시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열쇠라고 하니까 뭔가를 풀어야 된다면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자, 봅시다. 도대체 뭐가 남아있는지요. 오, 자,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 대화 카드입니다. 대화 카드가 나와요. 대화는 열쇠인데 낫이 나옵니다. 낫. 오, 행운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번호 조합을 찾겠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을게요.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이게 숙제란 말인 거죠. 두 분이요, 대화를 좀 하게 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두 분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낫을 의미합니다. 자, 낫은요, 무엇인가를 싹둑 잘라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잘라낸다라는 이 낫이 두 분의 오해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오해, 그리고 이성적 판단 하에서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이성이 상실돼서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침착하게 조근조근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좋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있었던 어떤 앙금이라고 할까, 오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잘려져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행운을 부른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볼 땐 솔직히 행운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카드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뭔가 다시 두 분이 이어진다, 뭐 다시 사랑의 감정이 싹 튼다, 뭐 이런 카드가 나올 법한데 너무 뜬금없이 행운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오해를 푸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장소에 나가서 스벅에 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잘라내는 것은 여러분의 행운이다 라고 볼 때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타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사람을 잘라낸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를 해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던 사람한테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라고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끝낼 수도 있겠죠. 뭔지는 몰라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혹은요,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분 사이에 뭔가 같이 연결돼서요, 좀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양을 키웠던 거예요. 양을 집에서 키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양을 키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 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새끼 낳은 소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행운이라는 클로바가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좋은 일이 두 분을 만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요. 언더라인이 아니죠. 번호 조합은요. 6번 구름이에요. 자, 두 분의 관계가, 즉 남아있는 숙제가 뭔지 희미하다예요. 그런데 일단은 해가 떠요. 뒤에 뜨고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계기는 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일단 한번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마저도 없으면 이건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이거라고 볼 때는 두 분은 대화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대화 카드가 나왔다면, 특히나 이 대화 같은 경우는요, 감정을 배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서 사귈까? 이런 이야기 하러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 양을 데리고 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두 분의 어떤 공동적인 무엇인가가 하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오라클을 좀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줄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대화거든? 근데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먹구름이 계속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고 해가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라고 남겨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라클 카드를 올려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일단은 힐링문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를 먼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앙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 먼저 마음부터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별 카드도 한 장 열어볼게요. 아, 또 문이 나오네요. 지금요, 뭔진 모르겠는데요. 두 분 다요. 두 분은 아니다. 여러분 쪽에서요, 많이 슬퍼요. 그리고 이 메시지 카드에 의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라고 해서 만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요, 사랑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 후회를 한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쨌든 이 사람과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건 맞는데 계속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건드려 라는 그런 거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복잡하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서렌더가 나옵니다. 복종이죠, 복종. 두 분이요,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너무 이기려고 하거나 뭐든 간에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물 흐르듯이 가봐라 라는 말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대화는 있어질 것 같고 그 대화가 행운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는 느낌으로도 보여져요. 그냥 복종해라. 무엇인가가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냅둬라. 무엇인가 더 하고 싶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대화가 어떤 정리 같은 걸로 끝난다면, 그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올게, 너 좀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만나봐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 그 흐름이 무엇인가로 지금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름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해가 뒤에 있어요. 언제 이 해가 앞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우주의 시나리오에 의해 그냥 맡겨보아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메시지 카드 열어볼게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니 뭐라고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랑 갈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저 일단은 리딩은 끝났거든요.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막 고조되면서요. 어떤 한 피크를 찍고 이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각자 좀 생각도 있고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분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분이 지금 화가 나 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좀 조용해졌을 때 마음적으로 그때 다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분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대화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 It's up to you 같은 경우는 그 대화를 요청하는 게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렌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흐름에 따라 가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다만 끝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는 말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두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입니다. 자, 두 분이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먼저 두 분의 에너지를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어볼게요. 오, 에이스 오브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에이스 오브 하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컵이거든요, 얘가. 두 분의 어떤 사랑이 새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새로운 인연 같은 그런 카드인데 지금 두 분이 끝나지 않은 숙제를 보는 거라고 볼 때는요. 새로운 인연일 리는 없잖아요. 셀프 힐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딱 열렸을 때 제가 느껴진 부분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과 애매하게 썸 비슷한 걸 이렇게 타다가 사귀지 못하고 좀 끝나버린 약간 요런 느낌의 사람과 아직 무엇인가가 남아 있어서 그 사람과의 리딩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겠죠. 왜 이게 나왔을까요? 정말 그 이전에 그 상대편이라고 볼 때는요, 두 분이 이별된 게 진짜 오래됐고요. 진짜 다시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인연처럼 사귈 수 있다. 약간 그 정도의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두 분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에이스 컵이라면 두 분은 끝나지 않은 숙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서로의 감정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쪽이 왼쪽이고요. 상대편이 오른쪽입니다. 에이스 컵이라 과거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꺼내는 것은 드래곤 플라이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드래곤 플라이 새로운 사람 같은데. 예, 이별이 나오네. 이별이 나오네요. 슬픔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는 두 카드거든요. 이건 슬픔이고 이건 기쁨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상대편도 열어봅시다.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이분 약혼 반지를 꺼내네요. 그래요. 자, 힐링 하트가 나오네요. 자, 이분도 똑같아요. 기쁘고 슬퍼요. 뭐지? 요런 패턴으로 카드를 꺼냈다라는 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썸 좀 타다가 애매하게 끝난 사람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분 사이에 뭔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지금 이별이 있고 힐링 하트, 지금 여기
바느질하고 있잖아. 하트 꼬매고 있잖아요. 하트가 반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저거 꼬매면 알바비로 300원 받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편이란 사람이. 자, 여러분들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오지? 5개 칼의 역방향, 교황님 카드가 나오고요. 자, 3개의 컵이 있네요. 화해를 의미하는 카드죠.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저스티스의 역방향이 일단 나와 있고요. 저스티스의 역방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일단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카드들은 전혀 뭔가 사랑을 할 만한 시작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개의 칼이 역방향이 됐어요. 그렇군요. 10개의 컵이에요. 10개의 컵. 자, 페이지 원즈도 역방향이 됩니다. 에? 이게 왜 역방향이 되지?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에이스 원즈가 역방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요, 여러분. 이 카드를요, 이렇게 뒤집으면요, 2분이 지금 뭔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2분이 사귀었던 것도 맞고, 이별이 된 것도 맞아요. 2분 사이에서 혹시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이 문제였다라고 볼 때 결혼을 깐 건, 그러니까 결혼을 거절했던 건 상대편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그게 이별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2분이요 어떤 문제 하나 봉착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사람의 도리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지 라는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어른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돈 같은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뭐 2분이 예를 들어 결혼을 좀 준비하려고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론가 써진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고 이게 옳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나의 도리라는 부분, 나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부딪혀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이게 살짝 바람하고도 관련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느낌은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바람 핀 게 아니라 상대편이 바람을 핀 건 맞는데요. 이게 바람을 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바람이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보여지는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보여지는 관계라는 게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드래곤플라이를 꺼냈죠. 드래곤플라이는요 기본적으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뻐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나 지금 너무 기뻐 라고 하는 게 약간 행복하다라는 것과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쁨의 카드는 뭐냐면 이전에는 슬펐단 말이에요. 그게 좀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슬펐는데 이제는 기쁘다, 기쁨으로 가야겠다라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옆에는 슬픔이 나와 있어요. 이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별도 같이 공존하면서 이제는 슬픔을 이겨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힐링 카드인데 지금 상대편도 힐링을 꺼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슬픔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나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 비슷한 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했던 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자, 5개의 칼은요 잔인하게 찌르는 무지막지한 싸움을 의미해요. 어떤 말싸움이나 어떤 다툼 같은 거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나도 너에게 칼로 찔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뒤집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싸움을 멈추자, 타협하자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누군가를 찌르고 나면은 당연히 이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별 카드인데 아주 힘들고 잔인하게 이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역방향이 되면은 그 이별에서 내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별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그 잔인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얘가 5번 칼 카드죠. 그리고 여기 5번 카드가 또 나와 있어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좀 자의적으로 좀 변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교황님은요, 그냥 뭐 별자리로 볼 때는 황소자리인데, 이게 뭐 별자리랑은 좀 무관하고, 이게 맞는 거지 라는 삶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어른이라면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그냥 뭐 살다 보면 성공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어른이라면 뭐 돈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나의 생각에서 적어도 이건 맞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그 도덕이 남들이 봤을 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도덕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 도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황님 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있겠지. 그건 너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개의 컵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기 보면은 모니카, 레이첼, 피비가 아주 재밌게 놀면서 칵테일 마시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화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면서 일단 이별은 된 거고 잔인하게 이별됐지만 받아들이면서 적어도 내가 그 이별될 때 했던 행동들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저스티스가 역방향이 됐잖아요. 일단 균형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볼 때는 얘가 카르마를 의미합니다. 카르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업보 같은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겪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건 좀 너무 막 가는 거고요. 저스티스의 역방향, 균형이 있는데 균형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게 살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살고, 뭐 이별은 됐으니까 그건 받아들이면서 살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됐다.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고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는요,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내가 겪었던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 자체는 나에게 불공평해서 나는 지금 화가 좀 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카드긴 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은요, 일단은 약분 반지를 꺼냈고요. 그리고 힐링 하트를 꺼냈어요. 말 그대로 하트를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관계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과 화해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그러면 그런 카드가 단 한 장이라도 나왔으면 뭐 이분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역방향이에요. 전부 역방향. 자, 그러죠.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면요, 뭔가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자, 저는 예를 참 못 드는 애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뭔가 오랫동안 어떤 공부를 하나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따야 될 자격증이 있었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랑 잘 안 됐던 이유는 이분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다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자격증이 만약에 안 따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저는 지금 자격증으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아무튼 이분이 여러분에게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 뭔가가 소식처럼 전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 게 되었어, 뭐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이것을 이뤄냈어, 뭐가 됐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 관계가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전부 1번 카드, 2번 카드, 뭐 페이지, 10 카드, 요런 식으로 지금 에너지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지금 이분은 시작을 하고 싶기는 한데요,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 받았잖아요. 그 민생지원금이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마중물 뭔지 아시죠? 왜 그 우물에 이렇게 펌프질 할 때 그 제일 처음에 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가 시작되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중물이 없나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분은요, 지금 상당히 불행하고요. 이게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의미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칼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두 개의 칼이 역방향이 되면요, 일단 여러분과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요, 어떤 한 가지의 답이라고 할까요? 대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하자, 뭐 베트남에 한번 가보자, 뭐 피자를 먹어보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은 NO!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NO라는 게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베트남을 가볼까? 피자도 한번 먹어볼까?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볼까라고 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개의 컵은요, 아주 오래된 관계, 뭐 궁극적인 관계,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 지금 그것이 이별이 됐는데 다시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게 있어야 되나 봐요.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페이지 원즈, 에이스 원즈가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두 개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게 뉴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계속 불행해질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전해줘야 될 것.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고. 근데 그걸 지금 가져올 수가 없나 봐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든 시작이 안 될 거야 라고 이분은 지금 판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쪽에서요, 자, 이 교황님이, 저는 결혼 카드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자, 결혼이 있고요, 지금 이 덱 안에 웨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어요. 이건 약혼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막았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땐 결혼을 원했던 건 여러분인데, 이분이 결혼을 거절했다라고 볼 때는 이분은 여러분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약혼 반지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웨딩으로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아직까지 뭔가를 줄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지금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지금 얘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분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시간 동안 만약에 기다렸고 여러분이 거기서 좀 마음고생이 많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나에게 불공평한 시간이었어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두 개의 칼을 이제 뒤집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나는 원래 인게이지먼트 링도 없었고, 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고, 결혼을 한다면 그건 지금이 아니고 아주 오래 뒤에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하는 부분인 건데, 이별이 됐잖아. 그럼 나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게이지먼트 링까지다, 약혼 반지까지다, 결혼을 약속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당장 뭐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하고 이런 거는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분이 뭔가 접점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분은 뭔가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더라인이고, 그런데 물론 뭐 좋은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에이스 컵이 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분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셀프 힐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상황이다, 지금. 나부터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메시지 카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언밸런스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져. 꺼냈죠? 언밸런스하고 불편하다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삶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느낌 같은 건데요, 내가 온전하게 평온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계속 울렁울렁거리는 거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요, 세상이 다 귀찮고 힘들어지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좀 온전하게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불편하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난 지금 상당히 불편해. 나는 있잖아, 이 관계에서 상당히 차갑고 뭔가가 떨어져 있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 나는 지금 이때 당장 right now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분과의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상대편,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난 있잖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 안으로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낸 걸 보면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이 관계는 죽을 만큼 지겨워. 너무 따분해. 나는 있잖아, 뭔가 익사이팅한 걸 원해 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꺼낼까요? 그런데 솔직히요, 지금 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말이 맞지를 않아요. 솔직히 이 말은 두 분이 관계를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뭐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늘 어디 막 여행 가고 뭐 카누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나? 아무튼 지루했나 봐요. 그리고 뭔가 짜릿한 걸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유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 카드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 사이에서 부딪히는 뭔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가치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딩크로 살기로 했잖아. 그럼 아이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플하고 똑같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민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안 갖기로 한다면 결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결혼을 한다는 건 너가 나와의 관계에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이분의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분의 말은 이분 입장에선 맞을 수 있으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맞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카드가 좀 저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남들이 하는 관계들처럼 뭐 그렇게 남들이 하는 관계, 이 말 되게 안 좋네. 아무튼 좀 독특한 걸 원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독특한 걸 원했다고 해서 뭐 채찍 뭐 이런 걸 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튼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얘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끝나지 않은 숙제를 보면 왜 에이스 컵이 났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지가 없죠, 이분은? 에이스 원즈가 뒤집어진 걸 보니까 이분은 마음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가
없을 것 같은데. 자, It's time to release negativity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 스콜피오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갈 자리에 마누얼 카드가 나왔고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줘야 될 때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일단은 풀문 스콜피오는 정갈 자리의 반대편 벌자리인 황소 자리에서 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 12일 날에 떴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 내보내줘야 될 때라고 볼 때는요, 일단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열어봅시다. 자, 끝나지 않은 숙제 뭐가 남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곰이 나옵니다. 곰. 오, 뭐죠? 사랑 리딩에 사랑이 나왔다고요? 헐, 뭐죠? 이야, 사랑의 소울메이트까지 나온다고? 자, 번호 조합을 찾겠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왜 나왔는지도 알겠네.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요, 카드가 말해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두 사람은 끝난 게 아닌데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너무 국어책이나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진짜 그거예요. 자, 곰이죠. 곰은 용기를 의미하고요, 힘을 의미하고요, 노력을 의미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두 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사랑으로 가야 되냐면요,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인가 봐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두 분 사이에 뭐 어떤 것이 연결점이 있어서 다시 만나서 뭐 노력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약간 그 왜 아침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뭐 10분 일찍 일어나라, 뭐 교장 선생님이 말을 했다 라고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12번 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엉이, 올빼미죠. 올빼미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은 평생 이 나무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커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노력, 그거예요. 자,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은 좀 다 잊고 새롭게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라라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두 사람의 에너지 맞습니다. 거의 100%고요.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분이요, 그렇죠, 노력을 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은 잘 될 수 있는데 노력을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노력이라는 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미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노력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뭔가 부정적인 것은 놔두고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사랑과 전쟁에 사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왜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그 시간 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노력해서 뭐 잘 되면 잘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렇게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요, 두 분은 인연이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될 사람도 맞아요. 지금 뭔가가 잘못해서 삐끗했는데, 자, 계속 이 카드 꺼내서 죄송해요.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가치관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자신어이예요. 자신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뭐 자의식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구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63억의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숙제입니다.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라클을 열어봅시다. 밑에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끝나지 않은 숙제는 두 분 소울메이트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왕성이 나옵니다. 자, 천왕성은요, 여러분, 올해 가장 큰 키워드죠.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라는 리딩을 했잖아요. 이게 천왕성에 관한 리딩인데, 지금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서 쌍둥이 자리로 이동을 해서 약 7.5년 정도를 머물게 되고요. 천왕성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예측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빵빵 터진다라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풍선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풍선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꾼다는 거죠. 가치관, 개념 이런 것들을 싹 바꾸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뭐가 됐든 큰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뭐든 간에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서 머물진 않을 것 같고, 틀림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이 관계가 발전되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Embrace uncertainty. 불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불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불확실한 걸 받아들이면 내가 천왕성이 되는 거예요. 아유, 노력하면 성공해.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이 세상에 노력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불규칙적인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넓게 세상을 포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웰컴하라, 환영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변화의 카드가 나왔죠. 천왕성. 아무튼 지금은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싹 들어왔다가 내년 2월까지 바로 전 별자리였죠. 황소 자리로 역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8년 동안 쌍둥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개자리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7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프리카 선택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리딩도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나오네. 자, 이 카드가 천왕성 카드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예측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로 지금 꺼낸 거잖아요. 이분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랑을 떠나서요, 두 분이 사랑을 키워나갈 때 두 분이 뭐 동업도 할 수 있겠죠. 뭐 파프리카를 판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뜻밖의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8년이라는 에너지, 천왕성의 에너지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쨌든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랑은요, 파프리카를 고르시는 분들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세 번째,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편이 이미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6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6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6개의 지팡이는 키워드가 승리입니다. 승리.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다
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솔직히 제외의 의미로 볼 때는요,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상대편이라는 분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이 관계를 꺼져가는 불처럼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두 분 사이의 에너지로 꺼냈기 때문에 두 분 다 뭔가 다시 이 관계를 제대로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신 걸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 6개의 지팡이가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두 분이 지금 이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후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이제 이 관계를 뒤로 하고 내 삶의 승리자가 되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로 성공을 한다든지 뭐 자신의 자아를 채워보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의 에너지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카드를 열게요. 왼쪽이 여러분이고요, 오른쪽이 상대편이에요. 자, 커피컵 나옵니다. 나쁜 카드는 아닌데 완벽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카드네요. 에딕션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카드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에 여전히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 관계를 뭔가 다시 재점화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카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상대편 열어보겠습니다. 상대편요, 어센딩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어센딩. 자, 한 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에딕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두 분 다 요렇게 카드를 꺼냈어요. 같은 카드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관계에 집착을 하고 있다, 끊어내기 힘들다, 요렇게 카드를 공통적으로 꺼내는 거 보니까 이 관계는요, 솔직히 저는 이 4장의 카드가요,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타로를 올려봅시다. 상당히요, 강렬해요. 아주 강렬합니다. 이 사랑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요,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끝났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이 관계는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물론 두 분이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는 만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요,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카드를 꺼낸다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관계는 나만 생각하고 있어, 나만 그리워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건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부터 가보겠습니다. 킹 원즈가 역방향이 되고요. 킹 원즈 역방향. 자, 2개의 동전이 나와요. 2개의 동전. 자, 9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확실한 면은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8개의 동전의 역방향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정신이 산만하다. 계속 이렇게 막 셔플을 하는데 카드가 요동을 치네요. 자, 상대편 열어보겠습니다. 상대편 한 장씩 가봅시다.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이고요. 자, 저스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엽시다. 페이지 펜타클이 있어요. 페이지 원즈는 역방향인데 페이지 펜타클이 서 있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윌이 뒤집어집니다. 솔직히 이게 맞아요. 그래요. 자, 밑에 나와 있는 타로를 다 제외하고요, 제가 아까 요 4장의 카드로 뭔가가 떠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타로 리딩은 타로 리더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 채널의 타로 리딩은 끝으로 가면 왜 다 바람이냐. 그 말인즉슨 제가 바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리딩을 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 댓글에 남겨주신 분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경우로 이상한 사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썰을 까는 이유는 이 관계가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예요. 이제 그럴 경우가 보통은 어떤 한 분이 결혼을 해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한 분이 사귀는 분이 있는데 사랑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요, 혹은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라낸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해서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한 것 같냐면요, 흔히 말해 좀 구태의연하게 정리를 하고 올게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뭐 나쁠 수 있죠. 충분히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분은 여러분을 이용하고 도망갔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묶여 있고요. 여러분도 이분에게 묶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엮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인생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정리하고 올게를 했는데 정리를 못했다면 그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는 흔히 말해 그냥 차가 퍼진 듯한 느낌의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다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 뭐 누군가가 있었다.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볼 때 이건 뭐냐면요, 상대편이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약속 같은 것을 하나 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도박을 많이 한다 라고 볼 때, 그럼 너가 나랑 사귀려면 도박을 끊어야 돼. 너 나랑 사귀려면 담배를 끊어야 돼. 너 나랑 사귀려면은 만약에 이분이 백수였다면 일을 찾아야 돼.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들지 못했습니다. 들지 못했대. 뭔가를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만큼은 나의 기준선인데 너가 그 기준선을 넘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사귈 수가 없어가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솔직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커피컵이었죠. 여러분이 우리는 친구 정도로 남을 수는 있겠어 정도로도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강제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컵이 나왔는데 그 옆에 에딕션이라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 두 분 다 서로에게 중독돼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사랑해선 안 될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칭칭 묶여 있는 거죠, 쇠사슬로. 그런데 여러분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에너지를 꺼낸 거고요. 그런데 에딕션이 나왔으니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겠죠. 내가 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도저히 끊을 수 없다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너를 친구로 남겨둬야 되겠다가 거짓말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은 일단은 이 사람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 하면 되죠. 확실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면 어쩌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해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놔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 쇠사슬을 자를 수 있을까? 심지어요, 여러분, 이 여성분의 밑에 하트가 쇠사슬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걸어다니면요, 지금 이 하트가 바닥에 끌리는 거예요.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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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는 거예요. 초점이 날아갔네 라고 하다가 버튼을 꺼버렸네. 아무튼 두 분 다요, 마음적이 됐든 육체적이 됐든 저는 느낌적으로 상당히 육체적인 부분도 강하다고 보거든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이 또 꺼낸 건 이런 사람 걸러야 돼.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자, 그런데 9개 지팡이는요, 기본적으로 9번은 시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했다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나의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사랑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곧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정리하고 와라 라고 말을 또 했겠죠. 자, 그런데 그걸 9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9번을 했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8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어요. 8개의 동전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노력입니다. 이 조이가요,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에 붙으려고 열심히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역을 하나씩 따내면 나중에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타겠죠. 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됩니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얘는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집중이 좀 잘 안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컵이 저는요, 상당히요,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몇 개 준 거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너 돌려줘, 나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야 돼, 그래서 꺼낸 카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상당히 냉정한 카드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좋아한다기보다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어센딩이 있죠? 지금 여성분이 풍선을 타고 날아가요. 풍선을 타고 날아갈 정도로 여러분은 너무 좋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충분히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가 좀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중간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풍선을 타고 요렇게 넘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간에 어떤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뛰어넘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도박, 담배, 술, 뭐든 간에 지금 이분이 그것 하나를 끊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야지 이 관계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런데 페이지 원즈가 나왔죠. 역방향이에요.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나쁜 뉴스예요. 나쁜 뉴스. 즉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은 9번이나 기다려줬는데 이쪽에서 또 좋지 않은 뉴스를 보낸다면 그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스티스가 나왔습니다. 자, 저스티스는 균형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평함을 의미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라고 말하면 그건 마땅한 대우예요. 그럼 그것은 저스티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방향이 됐다라고 볼 때 그 할아버지가, 아니 너가 이렇게까지만 들어주면 어떡해, 내가 집까지 가야 되는데 너가 이걸 다 집까지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당하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저스티스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무엇인가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맙시다. 자,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관점이나 뭐가 됐든 이분이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분이 찾은 균형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잘못됐으니 내가 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이 멈춰 있고 불행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맞아. 나는 여기 있는 게 세상에서 정해준 균형이야 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다. 충분히 가능해요.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 페이지 원즈가 있죠. 페이지 원즈는 약간 더 액션형이고요. 이 친구는 약간 조금 더 신중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뒤집어져 있고 얘가 서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행동을 취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노력하고 1 더하기 1이 2니까 이만큼을 하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3만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상당히 신중하고 천천히 그렇게 간다는 의미예요. 자, 뭐 여러 가지로 봅시다. 그냥 지금 있는 이 삶에 그냥 천천히 내가 주어진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한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이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스티스가 좀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뭐가 됐든 간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는 그걸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게,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에 뭐 시선이든 뭐든 간에 뭐 그랬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배제하고서요, 이분이 선택했던 건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뭐 슬프냐? 슬프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요. 이분은 지금 인생이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갈 수도 없고 자신은 균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그러면 이분은 더 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화가 나요. 그리고 뭐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힘든 삶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가요, 솔직히 이게 참 제가 말주변이 짧아서요, 처벌이라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뭐 1년형, 2년형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선택했던 것은 대가라는 의미예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잘못된 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나의 어떤 대가를 통해서 그걸 메꿔 나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쓰면 선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얘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승리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두 가지로 봅시다. 어쨌든 이 관계는 끝났고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9번은 노력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끝났으니까 나는 나의 인생의 승리자로 가겠다.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그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그냥 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관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뭔가 하나를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게 뭐 결혼을 한 거면은 그 관계를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고 오든지,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다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여러분에게 오든지, 도박에 빠져 있으면 뭐 도박을 끊고 오든지, 담배를 끊고 오든지, 술을 끊고 오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이분은 승전보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앙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 이분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힘들면 힘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바꾸죠. 그래서 뭔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할까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럽긴 해요. 자, 그럽시다.
사자 자리에 풀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너의 자존심이 너의 앞길을 막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풀문 사자는요, 사자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죠. 물병 자리에서 뜹니다. 그래서요, 이미 떴어요. 2025년 2월 12일 날에 사자 자리의 풀문은 떴거든요. 자존심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나는 이것만큼은 이해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놔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 카드하고 요 카드가 다 사자자리 카드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시기가 사자자리긴 하죠. 자, 일단 관부터 나옵니다. 뭔가가 끝났다라는 의미죠. 참고적으로 지금 이게 8월에 보는데 얘도 8월 카드네요. 자, 사자가 있고 여우가 나옵니다. 사자가 있대래. 관이 있고 여우가 있습니다. 자, 여우가 나오고 열쇠가 나오네요. 하하, 그렇군요. 자, 번호 조합을 찾겠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리딩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이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그런데 숙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있는데 내일 선생님한테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뭐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숙제를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카드로 관이 나왔는데 관은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지 않은 숙제로 볼 때는 이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두 분 사이의 메인 에너지는 6개의 지팡이였잖아요.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 여우가 나와 있어요. 여우는 지금 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끝이 났고 이 끝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러 나간 자리에는 열쇠가 있어요. 지금 열쇠 안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장미가 있고 세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장의 문을 여는 게 바로 이 열쇠인데, 열쇠가 의미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결론적으로는 끝이 났는데 이 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쇠를 찾으러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관을 봅니다. 우리는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멈췄어요. 그 말인즉슨 해결을 할까 끝을 낼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는 자존심이 길을 막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이분의 에너지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로 볼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보는 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 이분이 무엇인가를 뛰어넘고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노력했는 데 대해서 뭔가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커피컵을 꺼냈다면 이분에 대해서 억한 감정이 있거나 너 진짜 두 번 다시 만나면 봐라 뭐 이런 감정이었다면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커피컵을 꺼냈다는 말은 이분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지금요, 해결을 하든 끝을 내든 그 중앙에 여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호조합 카드는 낫이 나왔어요. 자, 낫은요, 싹둑 잘라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요, 기본적으로 엔딩을 의미해요. 나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을 잘라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전체가 그냥 이제는 이 관계를 뒤로하고 잘라내자 라고 본다면, 이 여우는 결론적으로는 열쇠를 찾지 않고 그냥 관으로 갔다라고도 그냥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가요,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결책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오게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카드만 딱 빼고 르누만드만 볼 때는요,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뭔가 중간에 벽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가 나온 것 같고, 그럼 열쇠를 당연히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우는 다시 관을 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한 가지의 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거리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롱디? 그럼 롱디를 해결한다는 그런 말인가?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끝나지 않은 숙제는 열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낫이 나와서요, 두 분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말이 되게 만들어 보자면,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로 볼 때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I am sorry로 진짜 미안하다라고 온다면,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됐다라고 온다면,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한번 기회를 줘봐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해결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플루토가 나옵니다. 자, 명왕성은요, 상당히 강한 에너지죠. 변화를 의미하고 변신을 의미하는데, 보편적인 의미로 볼 때는 두 분이 이제 각자 인생에서 이걸 뒤로하고 뭐 변신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관계 자체가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루토가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요 30년을 있어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아주 강한 에너지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묵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별이에요. 플루토는 다크선이라고 해서요, 어두운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딕션이 두 장이나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두 분이요, 뭐 거부하고 뭐 이러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쉽게 끊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쉽게 끊어질 것 같진 않아요. 숙제가 뭘까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 와서요, 나 열쇠를 찾았어, 너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열쇠를 찾았어 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기와의 기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낸다는 거죠. 끝을 내고 싶지 않아서 난 열쇠를 가져왔다란 말인데, 그게 거짓이어서 여러분이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것마저도, 믿음이나 이런 것마저도 없앤다라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볼게요. Take a step back 카드가 나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말라는 말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어떤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강렬하게 이 사람이 정말 끌리고 이런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의 지팡이가 나온 걸 보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뭔가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여러분 마지막 한 장 더 열어보고 갈게요. 여기 지금 메시지 카드가 있는데, Go more general 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냥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오라클을 꺼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르누만드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숙제가 뭔 것 같냐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 내가 뭔가를 뛰어넘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거짓으로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내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여러분의 도움이라든지 혹은 뭔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얘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욕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젠 여러분이 나서서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남아있는 숙제라는 게 이게 뭔 것 같냐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요렇게 잘라낸다는 말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여기에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도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쇠라고 가지고 온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너는 결론적으로는 진실되지 못한 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요 말도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이런 사람 말고 물론 상당히 끌리는 사람 맞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끌리면 사랑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힘든 사랑 하지 말고 좀 쉬운 사랑도 해봐 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라고까지도 나오고 한 걸음 물러나 있으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관계가 여러분을 좀 많이 갉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철없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을 뭐 안 좋게 하고 본인이 뭐 헤헤호호 뭐 이러고 다니냐 이건 아니에요. 이분도 여러분이 없어서 힘든 건 맞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컵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 관계에 선을 긋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요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요. 이 마지막 낫은요. 여러분이 좀 싹둑 잘라내야 될 부분은 좀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 어떤 결심 같은 게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끝나지 않은 숙제는 여러분이 이분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서 정확하게 확 잘라낼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여러분이 뭐 이분에게 뭐 뭔가를 당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만남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딩이 이렇게 돼버려서. 솔직히 이렇게 에딕션이 나왔을 땐요 두 분이 막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르노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무튼 이 분이요 우유부단한 면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을 상당히 힘들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 내리기 힘듭니다. 왜냐면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결단이 안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쇠사슬을 잘라내는 게 요 낫이거든요. 요 낫을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좀 독한 마음을 먹더라도 해야 돼요. 뭔가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최선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 해봤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